네, 이어서 실시간 진단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예,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예, 19,250원에 네. 45%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비중은 많으신데 그래도 매수가가 그리 높진 않으세요. 예, 예, 오늘 주가 좀 빠졌는데요. 18,750원, 2%의 하락이었습니다. 어떤 부분 걱정되세요? 이것이 이제 오늘 좀 깊이 빠졌는데, 네. 이것이 더 빠질란가, 아니면 지지를 하고서 반등을 줄란가, 앞으로 이게 턴어라운드 된단 말을 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반등을 줄 걸로 보고서, 밑에서 잡은 거하고 위에서 잡은 거하고 평균 단가가 19,250원인데, 앞으로 반등을 좀 줄려는지, 실적이 좀 나아질라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러네요. 네, 서울 반도체 지난해 여름 정도에 부터 계속 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지금 지난해 거의 내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내내 빠지고 연말에 약간의 반등을 주면서 앞으로 올해 모멘텀이 있다. 차량 의무 등인가요? 예, 차량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턴 어라운드 전망 과연 정말 가능할지 현실화될지 세 분 중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이동근 전문가님 좀 부탁할게요. 예, 이동근 전문가님. 예, 예.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반도체나 기술주, 특히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그 휴대폰 부품주들이 선상승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이런 쪽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작년도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4분기에 영업 손실이 한 318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일부 증권사 쪽에서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님,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저는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예, 좋다라고 했다가 실망을 주는 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투자는 실적이 1분기에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저는 좀 늦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증권사 쪽에서는 흑자 전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LED 쪽에도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LED 하나 나오면 이제 상당히 이제 고가였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판매가 되면,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도 이제 백열 등은 전면적으로 이제 생산 중단 내지는 이제 교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유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또 이런 쪽에 어떤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사실상 이제 그렇지를 못했고, 지금 이제 유가의 하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LED 전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퍼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LED 시장 자체도 이제 레드오션 쪽으로 이제 좀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또 11월 달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라면은요, 주가가 빠졌을 때가 15,000원대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에서 이제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오다가 언제 무너졌냐 하면은, 정확하게 1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번 1월 30일 날 다시 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빠졌었죠. 빠지면서 15,700원, 16,000원대 언저리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 다시 그걸 이제 회복을 하다가 지금 4일이죠. 정확하게는 어제
그저께, 오늘.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도지 양봉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올라가면서 올라가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방향이 이쪽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 LNS라든지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뭐 바이오 화장품 이쪽으로 이제 가버렸으니까 수급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냐면 19,250원 선 같으면은 오늘 시초가죠. 예. 시초가가 오늘 고가가 19,500원 선인데 일단 이제 추세를 지금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했고 위쪽 아래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되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강하게 오늘 고점권이 19,500원 선인데 돌파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못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7,500원 언저리까지도 일단 좀 열어두는 게 좋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생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크게 서울 반도체 쪽에서 투자를 해서 얻겠다라는 내용은 오히려 나중에 늦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흐름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손해보지 않는 선이면은 일단 자금을 좀 회수했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흐름을 좀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대충 언제 한 5월 달쯤 하나요? 실적 발표가 지금 지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개별 기업은 언제 하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예. 작년도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그게 전자공시에 가서 보시면은 작년 3월 달 이후에서 5월 달까지 검색해서 보시면은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나 실적 발표한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날에서 거의 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셔서 찾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18,2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다는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축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또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에서 올려주셨는데 희재님, 우쭈쭈님이 오셨네요. 네, 해드려야 될까요? 저는 관대하니까 해드릴게요. 네. 바른전자를 1,240원에 3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봅니다. 권앵커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잘 오셨고요. 오늘 주가가 5%의 강세고요. 위에 윗꼬리를 좀 달아서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분 수익 구간에 들어가셨습니다. 1,310원에 마감됐는데요. 이익원 대리님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른전자 이 회사를 사실 모르는 회사입니다. 모르는 회사고 저는 모르는 회사 이전에 뭐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해 드릴 건데요. 이 회사를 분석해 드리기 전에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종목군은 조금 손을 대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 또는 연세가 있으시다라면 내 자녀들을 입사시키고 싶은 회사를 투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당연히 좋아진다, 나빠진다, 뭐 어떤 이슈가 있다를 떠나서 회사와 함께 커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속해 있고 그리고 그 회사가 커져나가는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무제표나 시가총액을 봐서는 조금 다소 그런 주식 투자와는 거리가 조금 멀고 오히려 주식 투기에 가까운 회사로 좀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금 주주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장 산업에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슬림화가 계속될 거고요. 하지만 지금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간다라고 해서 오늘 5% 오르게 했지만 이런 종목은 특별히 스토리가 있지 않은 이상 실제로 가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거의 손은 안 대고 있죠. 시가총액 500억 작다 보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500억 작다라고 했는데
이게 밸류상으로도 굉장히 비싼 500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상으로도 계속 그 적자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11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500억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배죠. 그 순이익 대안에서도 비싸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자산이 1,000억인데 부채가 743억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318억이죠. 자본에 비해서도 또 시가총액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삼성 갤럭시 S6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이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인데 거기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소외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안 소외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계속 소외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 종목에 투자하셨으면 뭐 저보다 이 내부 정보나 다른 정보를 더 아신다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는 뭐 수급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에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업황을 추측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를 따라서 뭐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투기에 가깝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르든 빠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성장성을 내다볼 수 있고 조금 더 우량한 기업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인터넷 게시판에서 모시겠습니다. 황금의 바다님께서 현대하이스코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매수가가 68,500원 30%이십니다. 진단해 주세요. 권미란 앵커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64,400원에 마감됐으니까 10% 이상의 손실 구간에 접어드셨고요. 오늘 또 강한 음봉 기록됐습니다. 송필호 부장님, 네, 이 종목 계속 보유할까요? 네, 현대 하이스코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가가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장기 투자를 한다면 보유를 해도 되지만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위해서 좀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가 오늘도 기간이 한 20만 주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2,200원 급락을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철강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그 판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현대차, 기아차의 그 자동차용 강판을 그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성차 그 판매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성차 판매량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 주가도 최근 부진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철강주 중에서 작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하이스코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약 배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2013년대 영업이익이 약 1,600억 정도 나왔고 작년에 3,500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금년도가 지금 실적 예상치를 보면은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3,500억이 났는데 금년에 약 3,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최근 기관 투자자들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성차 업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또 기관 물량이 좀 출회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보면은 철강 업황하고 자동차 업황이 좀 다시 업황이 턴하기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만약에 현대 하이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면은 한 반 정도를 반등시를 이용해서 매도를 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철강, 앞서서 또 자동차 쪽도 그랬고요. 좀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태영건설이요. 태영건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네, 5,900원에 10%요. 5,900원 10% 비중이시네요. 네. 와, 보유하신 지 꽤 되셨나요? 네, 지금. 작년 여름쯤에 한 것 같아요. 한 여름, 가을 뭐 그쯤에요. 네네. 오늘 주가가 3.7% 올랐는데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어디 좀 갔다 왔는데요. 네네. 보니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괜찮은 건지 저는 오늘 이렇게 갈지도 몰랐는데 네네.
괜찮은 건지 이거 내일 팔아야 되는 건지. 거래량도 많이 실었고요. 예. 오늘 장중 고점으로 보면 지금 시청자분 10% 정도까지 손실을 줄이는 수준이었는데요. 네, 예전에 한번 연결하신 적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예, 예. 네, 오늘 세 분 중에서 진단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동근 전문가님이요. 네, 이동근 전문가님. 네, 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거 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뭐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십니다. 그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네. 부담은 뭐 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 지분을 가지고 있죠. SBS 지분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올라온 거는 SBS 지분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예, 지주사 관련해서. 지금 태영건설이 SBS 미디어홀딩스 지분을 지금 6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SBS 미디어홀딩스가 SBS 지분을 34.7%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SBS의 뭐 지주사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 뭐 정부 쪽에서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4월 1일부터 해서 주택 분양가 상한제 그 부분이 이제 철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 분양만 잘 되면은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수익 개선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아침장에 약간 이제 좀 이상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12%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뭐 거래량도 제법 터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수급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면은 이게 이제 진성 수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마 개인들이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철폐 그다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주사 혹시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단기 매수세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정도면 위에서 고점에서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단기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지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 7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지금 거래량이 지금 80만 주 정도 나왔으니까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수세들이 아마 내일 물량 소화하면서 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6,9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뭐 본전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더라도.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저는 좀 보유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 반등이 미흡하면은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뭐 약간 5,500원 정도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으나 네. 앞서 말씀드린 재료, 뭐 지주사 관련한 재료, 그 다음에 또 주택 경기 호전 이런 내용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적어도 올해 안에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가격대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보유하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가지고 있는 물량만 한번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표 주가는 매수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버린 9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신데요. 젠백스를 열린 시장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보고 18,500원에 매수했다고 보내주셨어요. 주춤거리다가 매수가까지 왔는데 뉴스가 안 좋아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파생상품 거래에 손실이 있었다는 소식이 엊그제 나오고 주가가 글쎄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추이가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송필호 부장님, 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젠백스를 지금 매수해가지고 좀 고민하고 계신 분인 것 같는데요. 어제 그 공시가 나왔는데 보니까 공시 내용이 이제 이른 중소기업에게는 한 80억 정도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제 큰 악재로 작용하자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그 췌장암 백신이죠. 췌장암 백신을 과연
언제 상용이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가장 이 최정한 백신 가지고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금년 하반기는 어느 정도 상품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젠백스가 인수했던 그 삼성제약 같은 경우 주가를 보면은 최근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2,500원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한 5, 6천 원까지 상승한 거 보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젠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보면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속된 말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가 최근에 그 한 달간 대량 거래가 바닥권에서 수반되고 있거든요. 특정 세력이 좀 어느 정도 매집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최근에도 이제 그 파생품 상품 손실 때문에 주가를 강하게 띄우지 못하고 좀 약간 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권 탈출이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젠백스가 여기서 상승을 하면은 1차적으로 한 22,000원 정도 보이고요. 그때 가가지고 또 목표가를 수정하는 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젠백스가 이제 뭐 매수가에 근처에 왔다 해가지고 매도보다는 차트를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들이 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린 종목은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 제시해 주신다면 얼마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 한 22,000원 잡으면 좋아 보입니다. 손절가는 없나요? 이 가격대에서는 손절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조금 안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전략 꼭 들어맞기를 바라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옴니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예, 3,250원 10%예. 예, 지금 수익 약간 나셨어요. 거의 매수가시지만요. 예, 예. 네, 저희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 예, 앞으로 전망 같은 건, 예. 그리고 실적, 4분기 실적은 조금 좋던데, 앞으로 전망,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유망하다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예, 확신은 차트상에는 좀 유망하고, 네네. 앞에 작년도에는 좀 괜찮던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더 확신 가지고 투자해도 좋을지 오늘 세 분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진단해 드릴게요. 세 분 중에서 어떤 분 이건 원하세요? 대리님, 예. 네, 이대리님. 이건 대리님.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옴니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 예. 어려운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주식인데 아까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뭐 그 예년에 비해서 잘 나오는 편은 맞죠. 잘 나오는 편은 맞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9억에 영업이익 3억에 당기순이익 4억 정도 나왔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예. 네,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입니다. 500억이면은 굉장히 작은 수준인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상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은 작은데 밸류에이션은 비싼 부분이거든요. 그 예, 예.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적자 기업이었다가 2014년 들어서면서 당기순이익이 7억으로 올라왔습니다. 7억이면 그 지금 거의 10배가 넘는 그 시가총액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거의 거의 100배까지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을 좀 부여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옴니텔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이 비싸거든요. 비싼데 지금 시장에서는 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주가를 안정성 있게 가져가냐면 그래도 일부분은 이 그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쿠폰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모바일 쿠폰 사업하는데 지금 그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GS25 상품권을 지금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러한 상품군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 쿠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정도 규모의 시장인데 연간 성장률이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옴니텔이 있는 시장이 속해 있는 시장이 커져나가는 시장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이런 대기업 사회에서 과연 옴니텔이 그 제대로 된 실적을 뽑아낼 수 있을까, 경쟁력을 확보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도 작으시고
어느 정도 수익권이긴 하시기 때문에 뭐 바로 그냥 그 차익 실현을 했으면 하고요.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보유하신다라면은 정말 이런 작은 기업들은 2주일에 한 번씩, 3주일에 한 번씩 그 직접 전화나 그 탐방 한번 가보시고요. 직접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현재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모바일 쿠폰이 이제 다른 상품군 늘려가는지 계속해서 근접해서 조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커져나가는 업종의 그 사업군에서 한 번이라도 삐틀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비싼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 될 것 같습니다. 3893님께서 인터파크 갖고 계시는데요. 9,700원의 비중이 20% 있으십니다. 인터파크 오늘 주가 9,480원. 이분 그래도 뭐 고점에서 잡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크게 뭐 추천이나 부각을 받지 않는 것 같던데 이동근 전문가님. 인터파크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인터파크가 지금 한 3, 4일 전에는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 3일간 급등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뭐 실적을 본다라면은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뭐 작년도 한 5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2013년보다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 매출액도 좀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 자체가 좀 확대가 되면서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꾸준하게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그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뭐 코스닥 시장도 앞서 언급드린 바이오 화장품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매기가 집중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래 들어서 3일간의 조정 이유는 지금 동사가 자회사를 인터파크 INT하고 아이마켓 코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자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매도의 사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9,700원대 정도 되는데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뭐 추세대 라인에 걸쳐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지난번에 그러니까 4일 전에 상한가 안전 약 11%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을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극복하지 못하면서 상승 부분을 거의 대다수 반납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치를 좀 낮게 잡으시고요. 한 10,000원 선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단 아까 제가 이제 그 추세 라인에 걸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세대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주가의 침체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만은 손절가는 9,2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카운슬러에서 다뤄봤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을 보이는 주식이나 아니면 너무 비싸다는 평가들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내일장에서도 이 종목들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종목 카운슬러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